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감기가 5일인 알 수 없는 시료가 2g 있을 때 10일 경과하게 되면 남은 양은 몇 g 남겠는가 이 말입니다. 먼저 반감기란 뜻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의 질량이 반감기란 어떤 물질의 질량이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알 수 없는 시료가 몇 g 있습니까? 처음 질량이 2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반감기는 5일이죠. 결국은 반감기, 즉 5일이 지나면 질량은 반으로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2g이 얼마 됩니까? 1g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물질은 결국 1g이 되었어도 5일이 지나면 또 반으로 줄겠죠. 따라서 5일 지나면 0.5g만 남아있을 거란 얘기죠. 결국 문제는 5일 더하기 5일 총 10일이 지나면 처음에 2g짜리 물질이 10일 뒤에 얼마 된다고요? 0.5g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중 전자배치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전자배치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문제에서 전자수는 원자 번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르곤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8번이기 때문에 전자수도 18개입니다. 2번은 불소죠. 자, 불소는 원자 번호가 9번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9번인데 전자의 수를 보시면 불소 자체의 전자수는 9개죠. 그런데 저기에 보면 짝대기 하나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자를 한 개, 이게 전자란 표시죠. 전자를 한 개 더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전자수는 1을 더해서 1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나트륨의 경우 반대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라는 말은 원래 나트륨이 양이온 한 개랑 전자 한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NA라 표시를 하는데, 자, 이렇게 플러스만 남았다는 얘기는 뭔 말일까요?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플러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는 11번이고 그냥 Na 나트륨이라면 전자수도 11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전자 한 개를 잃었기 때문에 11에서 1을 뺀 숫자인 10개가 바로 Na 플러스의 전자수가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네온 몇 번 원소입니까? 10번 원소잖아요. 그래서 전자수도 몇 개 됩니까? 10개가 되겠죠. 따라서 2번, 3번, 4번은 다 10개로 전자비 똑같은데 1번만 18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1번 문제입니다. 아세틸렌 계열 탄화수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세틸렌의 화학식을 한번 상기시키면 C2H2가 바로 아세틸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세틸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우리 알칸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반식은 CnHen 플러스 2가 되고 알킬기는 CnHe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알케는 CnHen이고 알킨이 CnHen-2가 되는데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알칸에다가 N 2를 넣어 본다면 C 몇 개입니까? 탄소 2개고요.
수소는 2 곱하기 2는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 됩니까? 자, 이름은 에탄이라고 하죠. 알칸이니까 얘도 니은 탄으로 끝이 났습니다. 알킬에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N2 넣으면 C 2개고요. C 2개. H는 2는 4 더하기 1은 5입니다. 얘는 이름이 에틸이죠. 왜냐하면 알킬이니까 여기에 에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음에 알케는 C 2개 H 2 곱하기 2는 4가 됩니다. 얘는 에틸렌이라고 하는 가스의 명칭으로 많이 부르지만 얘는 원래 에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켄이기 때문에 에텐이 되겠고요. 여기는 C 2개 넣으면 H는 2 곱하기 2는 4에다가 2를 빼면 2가 되죠. 얘가 바로 아세틸렌입니다. 근데 얘는 다른 말로 에틴이라고도 불리죠. 왜냐하면 얘가 알킨이니까 에틴입니다. 자, 결국은 아세틸렌 계열 그러면 이 일반식의 제들을 집어넣었을 때 개수가 맞게 나오는 것이 답이 되겠죠. 자, 2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CnH 2n-2에 n에다가 숫자 6을 넣습니다. 보기 2번부터 합니다. 6을 넣으면 C 6개, H는요 2, 6, 12, 마이너스 2는 10이 돼야 되는데 저기는 H 12가 돼 있습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쟤랑은 얘가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 해봅니다. 여기다가 탄소 5개 N 5 넣어보면 H는 2 곱하기 5는 10인가요? 여기서 2를 빼면은 8 됩니까? 따라서 보기 1번이 바로 C2H2를 만들어내는 아세틸렌 계열의 일반식에 적합한 화학식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는 겁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탄소 3g이 산소 16g 중에서 완전 연소되었다면 연소한 후에 혼합기체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가 되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자, 탄소 C, 산소 O2입니다. 이 자체가 탄소를 연소시킨 경우죠. 그래서 CO2가 나옵니다. 연소한 후에 혼합 기체 부피 물었죠. 근데 이 반응식에서는 탄소 1개, 탄소 1개, 산소 2개, 2개라서 끝입니다. 혼합 기체란 말은 기체를 2개 이상 혼합한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이 반응식은 발생 기체는 CO2 1개밖에 없죠. 얘들 둘이 반응 전에 어떻게 해서 반응 후에 만들어진 기체는 CO2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혼합 기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탄소는 12g짜리 물질입니다. 그러면 산소는요, O2니까 32g이죠. 이거 2개 더하면 얼마 나오죠? 44g이잖아요. 탄소 12, O2 32니까 당연히 44g이 이 반응식인데 탄소를 얼마 넣었습니까? 탄소를 3g만 넣었습니다. 산소를 16g을 넣었는데 자, 보세요. 탄소를 원래 12g 넣어야 되는데 3g밖에 안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4분의 1만 넣은 거죠. 그래서 산소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얘의 4분의 1만 필요하기 때문에 8g만 산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얼마 넣었습니까? 문제에서는 16g의 산소를 넣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반응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는 O2가 되고 O2 몇 g입니까? 16g 넣었지만 필요한 건 8g이었으니까 8g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발생한 것도 역시 4분의 1, 4분의 1 얘도 4분의 1이니까 CO2 11g이 결국 만들어진 기체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의 기체라고 본단 말입니다. 결국은
연소한 다음에 혼합기체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연소하고 만들어진 기체고 연소할 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이 바로 혼합기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혼합기체 두 개 더한 것에 대한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는 몇 리터인지 물었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기체 1몰은 표준 상태, 즉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라고 하는 수치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산소 O2는 원래 32g이 1몰입니까? 그런데 8g이라면 4분의 1이 되니까 산소 4분의 1몰과 CO2도 44g이 1몰인데 11g은 4분의 1몰이니까 이 혼합기체는 더했을 때 2분의 1몰이 나옵니까? 4분의 1도 4분의 1은 2분의 1이 되겠죠. 결국은 혼합기체는 몇 몰이다? 2분의 1몰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몰 기체 부피가 22.4리터니까 2분의 1몰이라면 딱 절반인 11.2리터 부피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13번에는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3승 노르말 농도였다. 이 용액의 pH가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원래 pH라는 것이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나타내는데 공식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의 농도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로그의 이게 농도란 얘기죠. 농도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이미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바로 답이란 얘기죠. 공학용 계산기로 로그 치고 10의 마이너스 3승 치고 마이너스 붙이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계산기도 빠른 게 이 로그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앞으로 곱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가 되겠죠. 자, 2 곱하기 로그에 10만 남았죠. 로그 10은요, 10진 로그 요거는 1입니다. 그래서 값은 2가 됩니까? 따라서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로그의 10에 마이너스 몇 승을 만들면 이 숫자만을 따로 떼우면 답이란 얘기죠. 자,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의 10에 마이너스 3승입니다. 답 얼마입니까? 3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로그의 10에 마이너스 5승이라는 식이 나왔다. 답은요? 5가 된단 말입니다. 훨씬 빠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는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자, 이것은 산성에서 어떤 색을 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자, 또 리트머스 종이 또는 시험지라고 되겠죠. 자, 이게 대표적인데 산성과 염기성에서 반응색을 따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들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아니면 염기성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산성은 비금속, 염기성은 금속 구분할 수도 있고요. 산성은 H 가지고 있고 염기성은 OH 가지고 있고 이런 식도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나타낼 때 이 지시약들이 어떤 색깔을 띠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을 나타냅니다. 염기성에서 적색을 띱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산성이라면 그 물질이 산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절대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쓰면 안 되겠죠. 확인할 수 없으나 그냥 무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염기성일 경우에만
적색을 띠기 때문에 염기성만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시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리트머스 시험지는 종류 두 가지입니다. 산성에서는 청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적색으로 바뀌고요. 염기성에서는 반대로 적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청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리트머스 종이를 외울 때는 산불 났다라고 외우세요. 산에 불 났다. 산성에 넣으니까 청색 리트머스가 적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시험 문제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서 어떤 색깔입니까? 무색이겠죠. 답은 3번이고요. 이 말은 아예 산성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CuSO4는 황산구리라 불리는 물질인데 이 용액에다가 0.5 F는 페러데이라고 하는 전기량에 대한 단위입니다. 0.5 페러데이의 전기량을 흘렸을 때 구리를 몇 그램 섭취할 수가 있는가? 단 원자량 구리가 얼마입니까? 64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의 원자량은 64입니다. 그런데 1페러데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물질 1g이 아니라 1g 당량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전기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g 당량이라는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1g 당량이란 원소의 경우에는 원자 가분의 원자 양이 바로 1g 당량이라 불립니다. 자, 구리가 몇 가 원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구리는 2가 원소입니다. 따라서 구리의 그램 당량은 원자가는 2라는 걸 알았고 원자량은 64라고 나와 있죠. 결국 구리의 1g 당량은 32g이 되겠죠. 이제 다 풀었습니다. 1페르데이라는 전기량을 통과시키면 구리는 얼마 나오는가요? 여기 있네요. 1페르데이라는 전기량으로 구리를 32g 꺼낼 수 있었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전기량을 반으로 줄여서 0.5페르데이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구리가 몇 그램 나올까? 이거 절반이니까 얘도 뭔가요? 딱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16g이 만들어진다. 섭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통과시켜 금속을 빼낸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총 15문제의 일반화학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지금 다루었던 문제들은 대부분요. 매 회마다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것들을 따로 골라내서 문제를 풀이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화학 문제풀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